시키는 거니까 이제 열심히 했는데 마비가 왔고 토요일 진료를 마치고 의사로 퇴근을 했어요. 다음날에 똑같은 병원에 응급실에 환자로 들어온 거예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한솔입니다. 오늘은 진짜 엄청난 분을 모셨어요. 휠체어 타고 치과 진료하고 있는 치과 의사 김보현입니다. 휠체어 타고 진료하신다고 했는데 어떻게 휠체어를 타게 됐는지. 여러분들이 요즘 좋아하는 서핑을 하러 갔다가 장애인이 됐어요. 서핑을 하다가 장애인이 됐다고 하면 물에 빠졌거나 서핑보드에 맞았거나 배랑 충돌했거나 그런 걸 좀 생각을 하시는데 토요일날 이제 제가 진료를 끝내고 퇴근을 하면서 친구들이랑 강원도 양양에 서핑을 하러 갔어요. 이제 처음 하는 서핑이었는데 저희가 조금 늦게 도착했어요. 준비 운동을 좀 제대로 안 시키고 합류를 좀 했는데 이제 스트레칭도 안 되고 혈액순환도 좀 안 된 상태에서 이제 서핑을 하면은 바다 안에 들어가서 서핑 보드 위에 내가 몸을 눕히고 파도가 오면 파도를 따라가는 그 패들링이란 걸 하다가 아 이렇게? 그렇죠. 파도가 이렇게 딱 오면 몸을 꼿꼿하게 세워요. 파도를 타야 되니까 몸을 확 굽혀가지고 이게 접었다 폈다를 하는데 허리를 신용카드 플라스틱 카드 알죠? 접었다 폈다 하면 어떻게 돼요? 약간 하얀 선 생기지 않나요? 하얀색. 그 하얀색 선이 내 허리에 있는 혈관에 생긴 거야. 운이 나쁘게 이제 허리에 있는 혈관에 탁 충격이 간 거죠. 충격을 받아서 부어요. 부으니까 혈관이 좁아지고 혈액이 공급이 안 되고 그 동작을 계속 반복하니까 신경들이 다 죽는 거예요. 물 안에 있을 때는 이 부력이 있으니까 내가 몰랐다가 한참 열심히 하고 백사장에 딱 왔는데 다리에 힘이 빠지는 거야. 이거 왜 그러지? 뭐 이러면서 약간 주저앉아 있었는데 힘이 더 빠지는 거예요. 이제 같이 간 동료들이 처음에는 장난치는 줄 알고 빨리 일어나라고 이렇게 했는데 진짜 다리에 힘이 안 들어가는 거야. 강습 업체도 이런 거 뭐 잘 모르니까 그냥 괜찮다, 저희 가서 좀 쉬면 난다 뭐 그렇게 했는데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는 정상적인 상황이 아닌 거예요. 신경과에 있는 친구한테 전화를 했는데 들어보더니 빨리 응급실 가야 된다. 서핑을 하다가 생기는 신경병증, 그래서 영어로는 이제 서퍼스 마일로퍼스라 그러는데 있어요 그런 게? 있어요. 하와이나 이런 데는 진짜 많아.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생소하고 강습 업체는 알지도 못하고. 진짜 몰래 강습 업체에서 이런 걸? 강습 모르죠. 몰라가지고 우리가 빨리 응급실 가야 된다. 그래서 이제 119 불러가지고 했는데 뭐 그때부터 이미 혈액이 점점 공급이 안 되면서 발끝부터 세포가 죽으니까 발끝에서부터 이 정말 형용할 수 없는 고통이 와요. 엄청 극심한 고통이 오면서 발끝부터 이게 올라오는 게 느껴져요. 올라온 아랫부분은 다 마비가 된 거예요. 감각이 없고. 그때부터 안 느껴져요? 안 느껴져요. 움직이지도 않고. 이거 어디까지 올라오나, 머리끝까지 올라오나 이러다가 배 근처까지 올라오더라고요. 배꼽 근처까지? 네, 그렇게 올라오면서 극심한 통증을 느끼고 다리가 안 움직이니까 당황스럽기도 했고. 그러니까 너무 깜짝 놀랐어요. 그 병원 응급실에서도 이걸 잘 몰라요. 병명을 얘기하고 알려줬음에도 불구하고 생소하니까 병원에 하루 동안 있었어요. 다음 날에 서울 아산병원으로 옮겨가게 됐고, 그때부터 완전 마비 상태로서 움직임도 없고 감각도 없고,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지금까지 아예 개선이 하나도 없어요. 그때 마비된 상태가 현재 그런 몸 상태신 거예요? 똑같아요. 좀 아프고 이러면은 그만둬도 됐었는데 강사분도 원래 처음에 그렇다, 계속 열심히 했단 말이야 나는. 그리고 물 위에 떠 있으니까 나는 몰랐고 시키는 거 열심히 하는 삶을 좀 살아가지고 시키는 거니까 이제 열심히 했는데 이제 그런 마비가 왔고, 제가 이제 이 채널에 나오기로 결심을 한 것도 뭐냐면 요즘 서핑 많이 가잖아요. 그러니까요. 양양이 또 핫하니까. 핫하잖아요. 제 얘기를 듣고 한 명이라도 서핑 가서 이런 마비 사고가 없으면 의미 있는 역할을 한다. 그런 생각을 좀, 서핑을 하지 말라 이런 얘기는 아니고요. 근데 이런 걸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은 차이가 엄청 크죠. 엄청 크죠. 논문을 다 찾아본 결과 서핑을 처음 가는 남자분들한테 발생률이 높아요. 남자분이 좀 뻣뻣해서 그런지 몰라도 그래서 충분한 준비 운동이 안 되고 있을 때 남성분이든 여성분이든 상관없이 이런 증상이 있을 때는 중단하는 게 맞고요. 근데 서핑 업체에서는 이 교육을 안 해요? 지금도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거를 얘기를 하면 누가 서핑을 하러 가겠어요. 서핑하다가 너 하반신 마비될 수도 있다. 들어봤어요? 아니요, 저 처음 들었어요 사실. 제 주변에 의료인들이 많은데도 의사들도 사실 잘 모르고 그래서 저는 그렇게 장애인이 됐습니다. 제가 이제 수련을 서울 아산병원에서 했거든요. 근데 이제 토요일 진료를 마치고 의사로 퇴근을 했어요. 다음날에 똑같은 병원에 응급실에 환자로 들어온 거예요. 원래 거기서 근무를 하셨는데? 근무했던 병원이니까. 그래서 제 동기였던 그 의사들이 엄청 놀라가지고 갑작스러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저를 엄청 그래도 잘 해줬어요. 그래서 지금도 고맙게 생각하고 있어요. 근무하던 병원에서 환자로 갑자기 들어가게 되신 거잖아요. 그렇죠. 하루 만에. 하루 만에? 하루 만에. 어떠셨어요 그때? 처음에는
약간 현실 감각이 없어요. 네. 그리고 이 모든 게 한편의 연극이라든지 영화 같은 거예요. 그리고 내가 왜 여기에 있는 건가? 응급실에 입원해서 나 되게 큰일 난 상황이고 네. 막 그런데 나 월요일부터 원래 출근해야 되고 진료도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되는데 네. 그런 것들이 막 생각이 나는 거예요. 네. 그 상황에서도. 네. 그렇지만 뭐 어떻게 해요. 이 상황을 내가 어떻게든 극복하겠다는 생각으로 엄청 뭐 재활도 열심히 하고 가족들이나 뭐 친구들한테도 네. 괜찮다. 좋아질 거다. 네. 애들이 놀러서 네. 왔다가 너 왜 네. 이렇게 박냐? 막 이래가지고 아. 근데 이제 그때는 그러다가 이제 현실을 받아들이면 들일수록 저도 아. 진짜 매일 죽고 싶다는 생각 한 적도 많고 진짜요? 병원에 입원했어요. 우울증 약도 엄청 먹었던 적도 있어요. 아. 그런 단계들을 이제 거치면서 7개월 정도로 병원 생활을 좀 짧게 하고 이제 레지던트로 다시 복귀를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그 장애를 네. 받아들이고 이렇게 빨리 사회로 복귀하게 된 건지. 7개월 만에 네. 이제 병원을 나왔는데 네. 병원에 입원 생활하면서 휴직을 했잖아요. 네. 그래서 1년 이상 휴직을 하면요. 네. 레지던트를 1년 차부터 다시 해야 된대요. 내가 내 밑에 년차 아래로 들어갈 수가 없었어. 아. 그래서 빨리 나갔어야 돼요. 그러면 병원으로 바로 복귀한 게 네. 레지던트 후배 아래로 내가 들어갈 네. 수 없다. 제 후배 레지던트한테 네. 못하진 않았어요. 네. 그렇지만 그 아래로 간다는 거는 네,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구독자 3명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럼 영원히 하반신 마비로 살아야 된다라고 그렇- 했을 때는 가족들이 좀 받아들이기 힘들지 않았어요? 평생 이제 짐으로 되게 고맙게 생각하는 네. 게 제 동생이 남동생이 있거든요. 네. 제가 이렇게 되니까 네. 자기 하던 일을 다 그만두고 병원에 가서 간병을 해줬어요. 그러니까 형이 처음에 나 울컥한데 어느 날 이제 얘가 그냥 제가 자고 있는 줄 알았을 거예요. 근데 네. 제가 이제 슬금 눈 떴는데 얘가 이제 제 다리를 막 주무르고 있는 거예요. 아. 형 혈액순환 안 되니까. 음. 얘가 얼마나 지극정성을 했냐면 그때 어떤 이제 환자분 보호자분이 오더니 나중에 혹시 퇴원하게 돼서 그 간병인 이제 안 쓰시게 되면은 네. 저 간병인 연락처 좀 알려달라고 아. 너무 열심히 해주신다고. 아. 가족들도 되게 힘들었겠죠. 아. 힘들었는데 그쵸. 내가 더 힘든 걸 아니까 괜찮다는 이제 그런 느낌으로 항상 저를 대해주면서 네. 이제 힘을 줬던 거고 아. 나는 이제 그걸 무언의 그런 것들을 느끼니까 네. 이제 나도 빨리 어떻게든 복귀를 해야겠다. 이제 일상생활 돌아가는 재활을 많이 했고 이제는 뭐 10시간 뭐 15시간 진료해도 괜찮아요. 예. 근데 하반신 마비가 되고 어떤 게 가장 불편하셨어요? 이 신경통이 조금 있어요. 통증이 느껴지세요? 통증이 좀 있는데 네. 그게 때리고 꼬집고 하는 통증이 아니고 네. 독서실 같은 데 가면 팔 베고 자잖아요. 네. 딱 일어나면 이 말 못할 이 쥐나는 거 알아요? 막 알죠, 알죠. 독서실 조용한데 내 소리도 못 질러. 맞아요. 그래서 막 혼자 이런 네. 거. 저림이 항상 있고 치과 의사가 되게 천치 있게 진료를 하잖아요. 되게 집중을 하잖아요. 네. 그럼 다른 데 집중하면 그 통증을 못 느껴요. 휠체어를 타면서 사실 치과 진료를 한다는 게 어떻게 하세요? 어렵지 않으세요? 치과 의사 선생님들이 그 밖에 굴러다니는 의자 있잖아요. 그거 타고 진료하잖아요. 앉아서. 네. 근데 저는 그것보다 좀 더 큰 바퀴의 의자에 앉아서 진료를 하는 네. 거고 충치 치료 해봤죠. 네, 해봤죠. 그럼 거기 가서 윙 이런 소리 나오죠. 네. 싫은 거. 발판을 누르면 네. 그 윙 돌아가는 그거를 해요. 발로 누르는 네, 거구나. 발로 누르는 건데 네. 근데 저는 발이 안 되니까 네. 교정은 다행히도 페달을 눌러서 하는 걸 많이 안 써요. 이제 손으로 접고 철사 바꾸고 네. 뭐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이제 손 기능이나 이런 거는 다 괜찮으니까 네. 뭐 아무 문제가 없었고 저의 전공이 어떻게 보면 장애 상태에 되게 적합한 비장애인 교정 전문의 선생님이랑 비교해도 뭐 장애를 떠나서 네. 자신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또 환자 입장을 한번 겪어봤잖아요. 네. 내가 의사일 때는 사실 네. 몰랐어요. 네. 입원에 있으면 의사 한마디 한마디가 되게 중요해요. 아무리 바빠도 설명을 많이 해주려고 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환자 입장에선 진짜 너무 좋은 선생님? 제 자신한테 부끄럽지 않은 국가 의사가 되려고 노력을 하고 선생님한테 가지고 있는 편견이나 이런 건 없었어요? 저를 이제 봤던 환자분들은 제가 휠체어를 타고 돌아오니까 물어보고 싶은데 왜 다쳤을까 막 궁금해. 근데 이제 누구도 선뜻 말을 못하고 네. 치과 가보면 알겠지만 코가 이렇게 덮인 상태에서 네. 치과 의사 선생님이 오는 경우가 있어요. 네. 제가 그렇게 교대를 해가지고 가서 할 때는 치료를 잘 받으세요. 그리고 나가면서 휠체어 탄 저를 봐요. 이제 대기실에 기다리시면서 저 휠체어를 탄 치과 선생님 진료를 잘 하시냐 물어본 적 살짝 들은 적 있어요. 네. 그때 제가 생각한 게 나는 똑같은 진료를 하고 있고 포가 덮인 상태로 진료를 받고 네. 나가면서 휠체어 탄 제 모습을 보는 것과 저를 먼저 보고 들어온 것과 선후 관계만 다르고 그쵸. 결과는 같단 말이에요. 그쵸. 휠체어를 탄 치과 의사가 있어요?
있어요. 있는데 교정 전문의는 뭐 세계에서 저 하나일 수도 있어요. 아.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저 일단 하나니까 휠체어 탄 치과 의사한테 치료를 받았다 하면은 네. 저일 수도 있어요. 네. 와, 마지막으로 이제 이 영상을 보는 시청자분들께 한마디 해주신다면? 내 안에 있는 진짜 나에 대한 집중하는 삶을 사는 게 조금 더 행복한 삶이 아닐까. 치과 의사, 서울대, 연대, 고대 뭐 이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남들이 다 좋다, 이거는 가치 있는 거야, 인생의 정말 목표로 삼을 수 있는 거야 라는 것들이잖아요. 네. 나도 내 삶의 목표가 그건 줄 알았어요. 내 자아가 되게 막 강하고 준비되고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내가 정말 한없이 나한테 집중하지 않는 삶을 살았던 거예요. 남의 눈 신경 쓰고 남이 좋다는 거 하고. 근데 이제는 그런 것들을 내가 깨달으면서 제가 해줄 수 있는 말은 그냥 자신을 사랑하고 자신에 집중하는 삶을 사는 게 행복한 삶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